자, 시장조사론 2차 시장조사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무튼 여기 사경환이 요 메일로 연락처나 뭐 그런 것들을 주시면 제가 간단한 뭐 시간이 되는 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그때 말씀 올린 것처럼 지금 시장선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조사 분석 파트에서 제가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성 분야나 그다음에 사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취득을 했고 2009년도에 사조사 1급이 되는데 사조사 1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명 정도 합격합니다. 1년에 하면서 통계, 분석, 조사 분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되고 내가 2014년도에 제가 기술거래사를 하고 근데 이건 공짜로 그냥 합격해요. 이건 그냥 주는 거니까 그때 미리 이거 경지조사도 옛날에 그냥 줬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때 이거 땄어야 돼, 이걸. 지금 이렇게 힘들게 힘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다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파트에서도 지금 2차, 그 다음에 1차 관련해서도 이제 조사반문론하고 이제 필답형, 이런 것들을 좀 되실 것 같고요. 뭐, 1년에 한 500시간 정도씩은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2차 시험은 저 우선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론, 이제 시장조사론, 점심시간 갖고 이제 소비자행동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는 1시간 반 동안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30점짜리 2개, 10점짜리 4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벌펜 반드시 동일한 벌펜 2개를 쓰셔야 되고요. 근데 색깔이 다른 거는 색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께가 다르셔도 빵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한데 낙서하셔도 빵점이에요. 연필로 쓰셔도 빵점. 그런 것들은 동일한 볼펜으로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막대자만 되더라고요. 막대자. 그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파져 있고 막 그런 거 하시는데, 장렬히 그런데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그냥 일반적인 막대자로만 쓰시고요. 연필 작성하고 수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겠지만 뭐 카테고리 1번, 답변 2번 뭐 이렇게 쓰시거나 서술형 상태로 쓰시거나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진짜 쓰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이제 큰 편차 없이 60점 이상을 목표로 좀 설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험생마다 좀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걸로 많이 하실 거냐. 그래서 65점 정도만 나시면 평균 65점 정도만 나시면 뭐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수석 받은 사람이 전체 다 평균이 한 80 몇 점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에서 90점 정도, 90점이 안 돼요. 9점이 안 되고, 자기가 1등 했다고 해갖고 제가 시장조사는 몇 점 받으셨다 했더니 85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점이 선수적 거의 힘들어요. 각 과목별로 90점은 거의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능은 해요. 저도 90점, 이거만 90점, 요거만 90점, 나머지 것들은, 요거는 꽈락. 그렇기 때문에 그 편차 없이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번에 말씀 올린 것처럼 시장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2007년도에 신규해서 조사반론은 30점, 통계 분야 30점짜리 하나 나오고 이제 조사반론은 2개에서 3개, 1개에서 2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계 분야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 분야는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보시면 작년도에도 제가 너무 쉽게 통계 분야가 제가 강의한 거에선 너무 다른 분들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좀 더 이제 조금씩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게 써도 한 6장 정도만 쓰셔도 90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저뿐 말고 다른 분들도 실제로 2차 준비하셨던 분들도 6장, 7장 쓰셔도 80점 이상 나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거는 핵심 키워드만 적으시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강의할 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자 채점자들을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고 있느냐 그걸 주안점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론은 제대로 파악하면 아직 않으시면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답안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해봤자 통계 분석 방법은 안 돼요. 이쪽은 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요. 수강자 평균 이상적으로 6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조금 공부는 복습은 하셔야 돼요. 복습은. 네. 자, 이제 조사반문론은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화되고 있고요. 근데 너무 시험 문제만 보셔도 안 됩니다. 작년도 시험을 보시면 너무 복합적으로 너무 쉬운 문제들, 너무 이론적인 부분도 이거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문제들도
자체들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책 자체를 폭넓게 자주 보셔야 됩니다. 원서, 그러니까 이거 한 권을 끝내자 그런 책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 원서 한 권씩 충분하게 다 읽으셔야 이제 글을 다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반문론이나 통계라는 것들도 역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문장 완성이나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사반문론과 통계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약간씩 이해를 하시고 이제 확장력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조사반문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용어 부분이에요. 용어 부분에서 어디서는 뭐 조사 요인, 어디에서는 주시험 효과 같은 혼재되어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암기하다 보면 이해를 못 하십니다. 용어 자체를 암기하시면 절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용어보다는 좀 문장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특히 일부 뭐 도서를 보시게 되면 뭐 앞글자 뭐 앞대가리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는 문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책들은 보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쓰시다 보면 뭐 이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장 외우시는 책들이 많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한 10개가 넘어가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번 까먹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꾸 여러분 하시기에는 충분하게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출문제 유형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교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포함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주기 때문에 이 기간에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3주차나 중간중간에 약간의 기출문제 예시나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잠깐만 좀 샘플을 보여드리고 자 마지막 3주차에서 한번 기출문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분야는 매년 40점 그리고 가설 설정부터 분석,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수시근을 풀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너무 깊게 공부하시면 다른 과목을 하실 때 너무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는 수준에서만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면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년도 기출문제를 참조하되 매우 어려운 부분도 계속적으로 쉬운 부분하고 어려운 부분까지 모두 폭넓게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재작년에 회계 분석이 안 나왔으니까 이번 연도 회계 분석 안 나오겠지. 또 나왔어요. 회계 분석이 다른 파트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와서 안 나오겠다. 기년도에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PPT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많은 기출 유형 문제 같은 거는 그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기출 유형 문제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오실 때는 요 PT만 가져오셔도 이제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저 인쇄본 도서 같은 경우는 뒷부분 반 정도 뒤에 보시면 저 기출문제 풀이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좀 눈을 보시고 댁에 가서 좀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서 제 것까지 다 들고 오시기엔 좀 두꺼워서 제가 요건 우선 PT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서 이제 책을 보시면서 약간씩만 살을 붙이시면 이제 좋은 점수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답변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은 지금 8주차기 때문에 5주차까지는 조사반문론을 끝낼 거고요. 3주차 정도를 이제 통계로 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올린 것처럼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시면 제가 1주차 정도는 한두 정도는 제가 한번 요점 정리하거나 통계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충분하게 60점은 가능하다. 하지만 80점 이상은 정말 쉽진 않아요. 말씀드린 80점 이상은 쉽지가 않다. 뭐 카페에 올라보면 사경화 선생님 60점은 가나요? 80점은 못 받아. 80점은 안 돼요. 80점은 정말 쉽진 않아요. 근데 80점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진짜 그것만 하시면 돼. 지금부터 끝까지 그것만 하시면 돼. 이거 조사 모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뭐 계속 하시는 분들. 그러면 진짜 80점을 맞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조사람 이런 것도 검색하시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광의 계획은 이제 조사반문론은 이제 65% 정도, 통계 파트를 한 35% 정도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는
여기 다 중요한데, 실제 질문지 설계나 보고서 작성 부분은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셔도, 시장조사론의 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샘플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통계 파트는 실제로 통계학의 픽값 해석, 어떤 검정이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수월하게 점수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 올린 것처럼 시험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되 푸실 수 있는 것부터 앞에서부터 푸시면 충분하게 답변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배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점 짜리는 좀 시간을 좀 여유있게 좀 배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점짜리는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좀 진행하시면 90분이기 때문에 그 배분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0점은 무조건 비칸 없이 무조건 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답안 작성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 PT에 다 적혀져 있으실 거예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에 강사진 같은 거는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 자꾸 붙이셔야 돼요. 자꾸 붙이셔야 글을 쓰실 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입에 자꾸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로 단순하게 암기는 안 돼요.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은 토요일 날 공부하시고 주말에 일요일 날은 조금 복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하시면 조금 가능하다.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문항을 하시면 키워드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키워드는 무조건 쓰시고 이제 썰을 약간씩 맞추는 방법을 쓰시면 좋은 점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답안보다는 키워드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많은 답안보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조사로는 그래요. 시장조사는 긴 답안 필요 없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을 약간씩만 붙이시면 좋은 점수를 얻어내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 분야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답안과 성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시게 된다. 30점짜리는 어떻게든 푸셔야 돼요. 30점짜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5점 정도는 받으시고 10점짜리도 쉽게 푸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핵심 답안만. 그래서 높은 점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 다른 분들이 안 쓰시거든요. 좀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계 나와서 어려우면 아예 안 써버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소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장 정도에서 2장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 그럼 그는 조금 암기를 해서 좀 답변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시장조사론에 대해서는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시험 강의 도중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험 문제를 답안지에 다 적어야 되느냐? 주어진 시험 문제를 다 적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다 적으실 필요 없고 핵심적인 용어만 한 줄만 쓰시고 그냥 쭉 쓰시면 돼요. 문제 1 뭐뭐뭐다. 그리고 그냥 쭉 답변을 쓰시면 충분하게 그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조사라는 카페는 여기 같은데 한번 보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할 예정.